자, 마지막 9번째로요. 행정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스토리텔링은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행정기관들이 그렇게 그 행정 스토리텔링에 대한 인식을 아직 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인데, 특히 국가라든가 기업, 학교 이런 데서 행정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인식성, 중요성을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요조부동이지만 서서히 보면은 그런 기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에 여러분들 가다 보면 출입문 쪽에 막 붙어 있는 거 봤죠? 그게 일종의 이제 서울 메트로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그 노동부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청년 창업이라든가 뭐 취업에 대한 얘기들을 그 이야기로 풀어가지고 붙여놓는 경우를 가끔씩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하철 역사 곳곳에도 그러한 그 일종의 그 행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붙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서히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행정 스토리텔링의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합시다. 먼저요, 행정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이런 행정하고 거기에 이제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결합시키는 건데, 행정 스토리텔링은 어떻다면 행정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좀 절차가 복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로 풀어서 사람들한테 쉽고 또 이렇게 좀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행정 스토리텔링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행정들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이 일종의 그 직접적인 광고라든가 이런 포스터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이야기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행정이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러면서 정부 기관이나 어떤 지자체들이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삶의 질도 많이 이제 국민의 삶의 질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행정 스토리텔링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유형하고 사례들을 가지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부 부처에 관한 것인데요. 아까 앞에 있었네요. 예, 정부 부처에서 행정 스토리텔링 현재는 주로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않지만 그 포스터라는 홈페이지가 주로 많이 쓰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어떤 드라마 속에 간접적으로 선전하는 방식, 그러니까 콘텐츠하고 결합해서 가려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설명 잠깐 부족히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 스토리텔링에는 또 이야기로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드라마 속에 간접 광고 형태로 금연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캐릭터가 출산을 많이 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그 출산 장려를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정부 부처에서는 식약청이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이런 데에서는 서서히 그 일종의 콘텐츠하고 결합해서 행정의 어떤 정책들을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전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행정 스토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자체인데 그 대표적인 지자체가 바로 서울시입니다. 이 서울시는 역시 국제도시여서 그런지 몰라도 또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해치, 지금 광화문 앞에 있는 그 해치 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캐릭터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의 그 홍보 일종의 마스코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티셔츠라든가 아니면 머그컵이라든가 핸드폰 줄 같은 그 마스코트를 활용한 일종의 그 상품까지 개발해서 수익을 내는 것까지 가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그 일종의 지금 현재 버스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랬을 때도 서울시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꼬마버스 타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 버스를 왜 그 시스템을 바꾸게 됐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것들에 대한 장점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꼬마버스 타요를 통해서 홍보를 했던 것이죠. 지금 또 지자체 중에 대표적인 이 콘텐츠로 활용하는 지자체가 바로 장성군인데요. 여기에서는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문화 콘텐츠 사업까지 해버리는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버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행정기관이 사업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또 다른 그런 어떤 시스템하고 이 행정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 장성문 같은 경우는 문화 콘텐츠 사업, 특히 홍길동을 이용한 문화 콘텐츠 사업을 펼치면서 상당한 그 장성군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수익 문제까지 해서 많은 효과를 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에서도 이제 서서히 행정 스토리텔링을 적용하고 있는데, 역시 서울 메트로하고 인천 메트로가 지금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일단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지금까지 주로 공모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한테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얽힌 감동적인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에 꼭 필요한 정보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야기로 해서 공모전을 해서 그것들을 지하철 안 곳곳, 특히 출입문 쪽에 해서 사람들이 시간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읽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서울 메트로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고, 또는 뭐 사람들한테 행정 정보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울 메트로가 가장 잘하고 있는 케이스 같아요. 더 나아가서 뭐냐면 서울 메트로는 문화 메트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지하철 역사 곳곳에 노래라든가 댄스 경연대회라든가 아니면 전시회라든가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문화 메트로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딱딱한 어떤 그런 공기업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공기업으로 계속해서 거듭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기타 요즘에는 뭐냐면 학교에서도 이런 스토리텔링 전략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취업률 1위, 아니면 우리 성적 1위, 이런 식으로 학교를 선전했다면, 요즘에는 졸업생이라든가 교직원들이, 특히 졸업생들이 내가 학교 다니면서 얽힌 추억, 어떤 것들을 배웠는데 이게 지금 현재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내가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나는 그 나온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써 그걸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야기 형태로 해서 홈페이지로 알려줌으로써 학교를 이렇게 선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는 학교 스토리텔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정 스토리텔링의 전체적인 의의는 뭐냐면, 좁게 보면은, 어찌 보면, 행정기관의 이미지 개선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또 쉽게 행정 정보를 전달하고 한다면, 더 넓게 본다면 경제적인 이익까지 가져다 주는, 세금을 아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자체로도 행정기관에서도 수익사업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스토리텔링은 행정기관에도 이제 많이 적용되어 갈 텐데요. 그래서 행정학과에도 이제 스토리텔링 과목이 별도로 생성이 돼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시라든가 공무원만 준비하는데 지금은 이제 특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행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특채로 해서 뽑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배우고, 특히 행정 스토리텔링을 배워서 내가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공무원으로 갔을 때도 그런 시민 홍보에 있어서 스토리텔링 행정 부분에 일을 한다면 특채로도 뽑혀갈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원할 때도 나는 행정 스토리텔링 전문가다라고 지원하면 뽑힐 확률이 높죠. 늘 이야기하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은 특히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채로만 뽑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일반 어떤 과거 시험을 보는 것보다도 음서절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봤을 때 이런 어떤 특채 제도가 많이 생겨날 텐데, 행정 스토리텔링을 전문으로 하면서 그런 특채 제도를 많이 활용해 본다면 공무원으로 가기도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예.